10년, 20년, 30년 전부터 내 집 마련하겠다고 무주택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만능통장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의 나인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포털 네이버에서 아파트 투유 치시면 이제 해당되는 사이트로 가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청약하기, 조회하기, 청약 자격 확인 등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사이트가 뭐냐면 아파트를 내가 청약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청약통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건설사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모델하우스에 갔다 온 후에는 인터넷 청약이라고 해갖고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 소식, 분양가가 얼마인지 또 나중에 경쟁률도 볼 수 있고 당첨된 사람들의 커트라인 점수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법이 바뀌어갖고 그동안 아파트 투유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해당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아파트 투유 사이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약통장입니다. 새로 지어서 집을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청약통장이란 걸 가입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내가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성인이 돼야지 가입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은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또 청약통장에 넣어둔 돈이 많을수록 이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청약통장에 얼마나 많이 가입했냐, 그동안 이 사람이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냐를 청약통장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리고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총 4종류예요. 우선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주택은 보통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게 민영주택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주택은 SH공사, LH공사. SH공사는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해갖고 서울시를 관할하는 공공기관,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고요. LH는 서울을 제외한 주요 지방이나 전국을 관할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저축을 갖고 있으면 정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은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더라도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3가지 종류였어요. 근데 2015년 9월 달에 정부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능통장 많이 한 이유가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각각 통장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같은 게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2015년 9월부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 통장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새로 통장이 다 나왔고 만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기존 통장을 왜 아직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가실 수 있는데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 중에서 통장에 그동안 돈을 많이 넣은 사람 순서대로 집을 줘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달에 또 10만 원밖에 못 넣어요. 내가 통장에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100만 원, 1000만 원 넣는다고 해서 그거를 내 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이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금액이 많은 사람부터 무조건 당첨이 돼요. 무조건 한 달에 10만 원씩 많이 넣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그러면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얼만큼 돼야 당첨이 될까요? 정말 인기 있었던 아파트들의 커트라인은 한 2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어요. 2천만 원을 매달 10만 원으로 나눠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청약저축을 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저축을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다 해서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내 집 마련하겠다고 무주택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만능통장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뭐냐?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통장인데요.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면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됐습니다. 은행 가셔도 가입할 수 없을 거예요. 청약예금은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이게 뭐냐면요. 청약예금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또 틀립니다. 지역별로 또 틀려요. 지역별로 예치금이라
그래갖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미리 넣어둬야 돼요. 그래서 금액별로 85제곱미터 이하는 얼마를 넣어둬야지 서울에서는 청약받을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금액을 얼마를 넣어야지 또 85제곱미터 이하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지역별로 또 틀립니다. 청약 부금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써 있잖아요. 일반 건설사들, 일반 기업들 짓는 집을 민영주택이라 그러고요. 32평에서 34평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고요. 아파트에서도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거실이 있겠고 안방이 있겠죠. 이거를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러고요.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현관들 있잖아요. 우리 단지 사람들이 같이 쓰는 것들, 그거를 이제 공용 면적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신규 가입만 못할 뿐입니다. 대신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 문구 보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통장을 모두 묶어놓은 만능통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만능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저축 기능으로 쓰려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고, 나중에 이거를 뭐 10만 원씩 냈을 때 10년 뒤에 얼마를 인정받아서 정말로 쓸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청약통장을 쓰려고 견본주택에 가시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